네, 안녕하십니까. 아함경 읽기 오늘 제 10회입니다. 먼저 자료를 공유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지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이번 마지막 시간에 뭐로 이제 정리를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그 이야기 나온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에 대한 설명을 마저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번 그 자료는 지와 관에 대한 아함경의 이야기 그리고 니까야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뽑아서 오늘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시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지와 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 하지만은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무언가에 대한 거는 나중에 나온 그 논서까지 들어가면 아무래도 설명이 좀 많이 나오지만요. 니까야와 아함경 단계에서는 사실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정의가 그렇게 상세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앙구테라 니까야에 보게 되면 다행히도 정의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지혜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수행자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익을 누리는가? 마음이 닦인다. 마음이 개발되면 무슨 이익을 누리는가? 탐욕이 끊어진다. 수행자들이여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떠한 이익을 경험하는가? 지혜가 개발된다. 지혜가 개발되면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그 밑줄 부분 있죠. 밑줄을 그은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 명상, 여기에 대한 정의와 그 성격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기 마음이 닦인다와 그다음에 지혜가 개발된다. 그 사마타는 마음이 닦이고 마음이 개발되고 탐욕이 끊어진다로 연결되고 있죠. 그다음에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 지혜가 개발되고 지혜가 개발되면 무명, 무지가 제거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명상에 지와 관 두 가지로 설명을 할 때는 탐욕의 끊어짐이 하나의 목표, 사마타 수행의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제거, 무지가 제거된다가 위파사나 수행의 두 번째 목표가 돼가지고 각각 탐욕의 끊어짐과 무지의 제거가 이 지관 수행의 목표가 되고 있음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명상 수행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탐욕의 끊어짐과 무지의 제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어, 사마타가 이제 지고 위파사나가 이제 관이 되죠. 사마타 수행의 목적은 마음을 개발시켜서 이 마음을 개발시킨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말이거든요. 찌땀 부아비야 요 말인데요. 이 부아비 할 때요. 부아비 요거는요. 그 부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게 영어의 비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다 되다인데요. 그래서 마음이 됨, 이룸 이런 뜻이 있죠. 있다라는 뜻이 기본이면서 되다와 이루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초점이 맞추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기서 정의하기를 탐욕의 끊어짐을 이루어 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이룬다는 것은 곧
탐욕이 끊어지는 상태를 목적으로 해서 향상의 길을, 수행의 길을 간다라는 말이 정의가 되고 있고요. 또 위파사나 역시 이렇게 되어 있죠. 빠냐 브아비아띠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를 이룬다. 지혜를 이루어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 전체 이 경문의 시작이 수행자들이여 지혜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법이 있다. 뭐가 두 가지냐? 사마타 위파사나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혜를 말이 좀 겹칩니다. 그래서 원어를 확인해 보면 제일 처음에 전체 목적, 그 대의를 말할 때 비자가 나왔죠. 예, 비자. 이게 이제 무명이 아비자고, 어,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지혜라고 푼 이게 이제 비자죠. 이걸 얻기 위해서가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행자가 갖추어야 될 근본적 의미로서의 좀 넓은 의미로서의 또는 근원적 의미로서의 지혜를 어, 얻기 위해서 사마타 통해 가지고 마음 개발, 탐욕 끊어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조금 구체적 의미 있고 좀 부분적 의미가 되겠죠. 그 전체 목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위파사나를 통해서 조금 구체적인 그야말로 무지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끊어진다. 이제 이걸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탐욕이 이제 욕심이 이제 과해진 욕심이나 지나치게 되면 문제를 유발하니까 뭐든지 지나친 건 좋지 않다. 이런 의미로 탐욕의 문제점을 그냥 간략하게 이제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과 지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의 이 문제점을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그 미환리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맛에 욕망론이라고 하게 되면 맛에 집착하는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그게 근심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서 그 탐욕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미환리의 구조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비추어 보게 되면 이 탐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아무래도 지혜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탐욕이 이게 발동이 되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들러붙고 그 붙들려 있고 구속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것, 다른 대상을 볼 여유가 또는 그런 어떤 넓이와 깊이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는 녀석은 과하다고 하는 것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욕망의 속성, 문제점이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지혜와도 곧바로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영역은 각각 제각각의 역할 문제, 그러니까 탐욕이 끊어짐은 정서적인 문제점,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이 인지, 삶의 문제점, 이 두 가지를 어, 하나의 그 구분을 지어서 각각 역할을 지어서요. 탐욕의 끊어짐, 마음의 문제는 사마타로, 그리고 인지, 이런 문제는 위파사나로 각각 영역을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서적 장애가 사마타 수행의 어떤 그 역할이자 기능이겠고요. 그 다음에 위파사나는 인지적 장애를 넘어서기 위해서 닦는 훈련이자 수행이라고 그렇게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이 지와 관의 이제 그 기본적인 정의와 성격을 알았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이 차제의 문제. 그러니까 지와 간이 서로 균등하게 닦아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와 관을
차례대로, 어, 여기가 차제니까요. 그야말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지를 먼저 닦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으로 다시 관을 닦아야, 이 명상, 수행이, 온전해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의미로 겸수, 하나에만 치우칠 게 아니고, 함께, 함께 균등하게 닦아야 한다는 시간 차제와 지관 겸수라고 하는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지난번에 나온 것처럼 그침 몰입 명상이라고 일단 사마타를 한번 풀어봤고요. 관은 살펴봄 관찰 명상이라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지를 닦아 익혀서 관을 성취한다. 그 다음 관을 닦아 익히고 나서 다시 그침 몰입 명상인 지를 성취한다. 그래서 지와 관을 차례대로 닦고, 그리고 지와 관을 한쪽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을 다 겸해서 균등하게 닦아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정서적 문제와 인지적 문제 둘 다 향상을,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고 향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수행을 도모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아까 살펴본 여기 이 앙구타라 니까야에 나오는 이 지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정의를 어, 내용이 되는 아함경을 찾아보면 꼭 그대로 맞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유사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특히 오늘은 이 동법경이라고 하는 자반경에 나오는 내용이 이것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이 지관의 내용과 성격을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상좌 답원. 이건 지금 이 내용은 상좌라고 하는 분과 여기 나오는 존자, 유명한 아난다와 두 사람의 대화로 되어 있어요. 상좌라 그러면 이 보통 명사라면은 그야말로 높은 자리에 계시는, 출가한 지 오래되는 그야말로 큰 스님이 이제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보통 명사 같지는 않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 저기, 아무래도, 이름 같기도 하고 좀 그래요. 정확히는 좀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이거 하여튼 상자라는 분과 아난다 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되는데, 아난다가 질문을 하고 상자가 대답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지와 관 문제가 나타나 있는 것을 읽어볼게요. 상자 답은 상자가 답하여 말하였다. 존자 아난다 존자여. 이 부분입니다. 공처수하 한방사유자 당이법 전정사유 소위지간 됐습니다. 어가 나왔죠. 예, 마찬가지로 시간이나 장소로 앞에서 어디에서입니다. 그래서 빈 곳에서, 나무 아래에서, 한적한 방에서 사유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이이법 전정사유 소위지간 이랬습니다. 당이 나오면은 미래를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한다, 의무를 나타나기도 하죠. 여기서는 이이법, 그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전정사유, 오로지 정밀하게 또는 정성스럽게, 오로지 정밀하게 사유가 나왔잖아요. 사유. 그러니까 사유, 이 뭡니까? 해야 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오로지 정밀하게 사유해야 한다. 사유해야 하니 이른바 지와 관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자가 뭐 빈 곳에 있든 나무 아래에 있든 한적한 방에 있든, 여기서 수행자라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두 가지 방법. 내가 이제 어떻게 공부할 건가, 어떻게 명상을 닦을 건가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이 지관으로
모인다는 것이죠. 지관이라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생각을 잘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존자, 안한, 부문, 상자. 안한다가 다시 상자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와 관이라고 두 가지를 이제 말했으니까요. 수습, 지. 요거는 이 마침표가 아니고 쉼표로 해줘야 되겠네요. 수습, 어지, 다, 수습이, 당하, 소성. 수습, 관, 다, 수습이, 당하, 소성. 수습, 닦아, 익힌다. 닦아, 익힌다. 이 습자는 여기 위에 날개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예, 이것도 상형인데요. 그 새끼 새가 어미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날갯짓을 하는 모양을 본떴죠. 그래서 이제 모든 학습의 기본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방하는 따라하면서 배우는 그 글자입니다. 닦아 익힌다가 되는데요. 여기 나온 이제 어가 이게 문제죠. 어지 그러면 이때까지 하는 방법으로 하자면 뭐뭐에 뭐뭐에서 뭐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닦아 익힌다. 지에 대해서 닦아 익힌다. 이렇게 봐도 좋겠지만 이 어자는 목적어를 이끄는 거로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지를 이렇게 봐도 좋아요. 그 지를 사마타를 닦아 익힌다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사마타를 닦아 익힌다 많이 자주 많이 닦아 익히고 요거 뭐랬습니까? 뭐뭐 하고 나서라 그랬죠. 그래서 많이 닦아 익히고 나서 나면 당하소성입니다. 이거는 아까처럼 해야 한다가 하니까 조금 어색하죠. 왜냐하면 무엇이 소성, 이루어진다. 이거는 이때는 피동이죠.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미래 의미겠죠. 예, 어떤 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을 닦아 익히고 아주 자주 닦아 익히고 나면은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럴 뜻이 되겠네요. 그 다음 수습, 어관, 다, 수습이, 당하, 소성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관을 윗바사나를 닦아 익히고 또 많이 닦아 익히고 나면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무엇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제 안한다가 묻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지와 관을 수행자라면 아주 그 정밀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 두 가지를 각각을 익히면 어떤 게 됩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상자 답은 대답을 하죠. 안 한다 존자여.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겠네요. 여기 밑줄 친 부분입니다. 수습어지 종성어관 수습관이 역성어지 위성제자 지관구수 득제해탈계 지를 닦아 익히고 익혀서 끝내 지를 닦아 익혀서 끝내 그러니까 마침내가 좋겠죠. 마침내 관을 이룬다. 지를 닦아 익혀서 마침내 관을 이룬다. 또 관을 닦아 익히고 나면 또한 지를 이룬다. 이렇게 되겠죠. 이른바 성스러운 제자가 지와 관을 구수 함께 닦으면 득 얻는다. 재해탈계. 뭘 얻습니까? 온갖 모든 해탈의 세계를 얻는다. 가지가지 영역을 말하죠. 영역계.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서 제가 갖가지 해탈 경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닦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나타나 있고요. 이 지관을 함께 닦으면은 여러 가지 해탈의 경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터득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갖가지 해탈의 그 경지가 뭐냐?
하는 게 이제 중심이 되겠는데요. 그 다음 문장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안한 부문상자 뭐라 합니까? 운하, 재해탈계. 어떤 것이 갖가지 해탈 경지입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대답합니다. 존자 안한 약, 단계, 무욕계, 멸계, 심형, 재해탈계. 만약에 어, 끊어진 경계, 끊어진 세계, 끊어진 영역, 끊어진 경지라면 또 탐욕이 없어진 경계, 경지, 세계라면 또 사라진 경지, 세계, 영역이라면 이 모든 이것을 뭐 이름 붙이다, 이름 짓다 이렇게 되겠지만 부릅니다가 가장 좀 자연스럽겠죠. 이것을 갖가지 해탈경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끊어진 것, 탐욕이 없어진 것, 사라진 것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가 끊어지고 이거는 이제 욕심이라는 게 나와 있지만 욕심도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어떤 욕심을 말하는 건가 또는 또 뭐가 사라진 거지 이게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다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존자 안 한 부문상자 다시 상자에게 묻습니다. 운하 단계 내지 멸계 그 어떤 게 단계이고 또 내지 줄임말이죠. 멸계가 뭔지를 좀 묻습니다. 그래서 이 상좌가 다시 이제 아난다에게 설명을 하죠. 단 일체행 심형 단계 일체의 행위 이때 행은 수행이라고 하는 또는 행위가 아니고 정신현상에서 정신현상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온에서 나오는 그 행을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정신적인 의지 형성력 이걸 이제 이 행위 이 모든 종류의 갖가지 어, 의도, 의지, 충동, 형성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것. 예, 이걸 끊어집니다. 이게 바로 해탈이다. 해탈의 하나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지관 수행을 하는 것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이제 그 끊어짐의 이 경험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재, 애욕, 시, 무욕계 이렇게 나옵니다. 욕망은 욕망인데 뭐가 어떤 욕망입니까? 여기서는 애욕을 들었죠. 애욕이 끊어지고 없어진 것. 이것을 어 그러니까 이제 애욕이 없어진 경지 이렇게 이제 풀면 되겠죠. 그다음에 일체행멸 심형 멸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행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 설일체 유부에서 지와 관이라고 하는 명상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일체행의 그 정신적 조작 그래서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어떤 그 심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과거의 경험, 곧 업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어서 어, 정신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작용들 이걸 이제 일체 행위라고 하잖아요. 그 일체의 행위 사라진 것을 바로 멸계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지와 관에 그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가 드러나면서 두 가지를 균등하게 순서대로 균등하게 닦아야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것의 목표가 바로 여기 나오는 단계, 멸계, 무욕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또 자료를 하나 더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 그 지관 차제와 겸수와 관련된 자료죠. 여기는 또, 이 앙구따라 니까야의 그 사집에 보면 그 제17품이 이제 파티파다
그야말로 길 또는 실천이죠. 그 품인데요. 거기 170번째 경제를 보게 되면 이 지와 관을 겸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글만 일단 읽어볼게요. 여기 벗들이요, 수행자는 그친 몰입 명상, 곧 사마타를 먼저 하고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마타 푸방가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여기 푸바가 산스크리트의 푸르바 해가 앞이라는 뜻도 되고요. 동쪽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가마 우리말하고 어감이 좀 비슷하죠. 감입니다. 감. 가는이란 뜻이죠. 앞서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마타를 앞선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마타를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닦는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침 몰입 명상을 그러니까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 살펴봄 관찰 명상을 닦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에게 사마타를 먼저 하고 위파사나를 닦으면 여기 길이 산자야띠가 됩니다. 길이 여기는 처음에는 이걸 저기 인식한다, 뭐 의식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그냥 그대로 산자야티를 사전에 나온 그대로 생겨난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이걸 사마타를 닦고 또 순서대로 위파사나를 닦으면은 그에게 보통 길이 열린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게 좀 어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마타를 먼저 닦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다시 위파사나를 닦아 나가는 그 길이 생겨난다. 그 길이 트인다. 길이 열린다. 이런 뜻으로 보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는 그 길을 추구하여 닦고 많이 닦아 익힙니다. 그가 그 길을 추구하고 닦고 많이 닦아 익히면 여기 나오듯이 족쇄들이 제거되고 이거죠. 족쇄들이 제거되고 잠재하는 번뇌들이 파괴됩니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그 잠재하는 번뇌들은 여기 아누사야를 옮긴 말이거든요. 한자로는 수면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잠재하고 있다. 아주 그 또렷하게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이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번뇌들을 가리킬 때 아누사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상은 여기 사마타를 먼저 닦고 위파사나를 닦아서 그 방법을 먼저 수행하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그런 길이 생겨나는 그 장면을 먼저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 가운데 하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를 누군가가 체득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아난다가 설법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아라한 경지를 딱 열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다음에 네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일 거다. 이렇게 이제 아난다가 말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온 처음 것이 바로 사마타를 먼저 앞으로 해서 닦고 그 다음에 위파사나를 닦아서 그 길에 이제 익숙하게 된 그 길이 열린 경우라면 어, 수행자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뒤에 거는 이제 간단하게 다 생략했어요. 좀 차이 나는 부분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는 두 번째는 살펴봄, 관찰, 명상을 먼저, 곧 윗바사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사마타를 닦는다. 일단 관을 먼저 닦아서, 그 다음에 지를 닦는다가 되죠. 그 앞에 거는 지에서 관으로 갔다면, 두 번째는 관을 먼저 하고 지를 닦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짐작하시다시피, 여기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게 유관한다. 유관하다. 이렇게 되죠. 한 짱, 한 쌍이나 한 짝이 되죠. 한 쌍으로 닦는다. 그러니까 동시에 겸해서 함께 한 짝으로 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닦는다가 세 번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에서 관으로, 두 번째는 관에서 지로,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지와 관을 한 짱으로, 한 쌍으로 그런 경우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조금 다릅니다. 네 번째는 보면은 또 벗들이요. 수행자는 여기 보시면 여기 담마 우다자가 있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현상의 들뜸에 의해 여기 우다자 여기 들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이름을 좀 보조어를 좀 붙여봤어요. 사마타 위파사나를 닦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현상의 들뜸, 뭔가 이렇게 잘, 뭐 집중이 잘 되거나, 뭔가 뭐 빛이 보인다거나, 아주 그 쾌적한 상태가 계속된다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고양되는 형태, 들뜸의 형태가 된다면, 거기에 마음이 붙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많이 살펴본 내용들이죠. 사선정 말씀드리면서요. 보시오. 그가 그 마음을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들 때 그에게 앞에서와 같이 길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지와 관을 닦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어떤 고양되는 들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붙들리지 않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시 잡아서 안으로 확립하고 안정시키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들 때, 이게 이제 네 번째 경우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에서 관으로가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에서 지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관을 겸수, 네 번째는 지관을 닦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삼매를 지속시킴. 이렇게 네 번째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여기 보면 증일암경에 등법품이 있는데요. 하나 더 살펴볼게요. 운하, 비구, 지, 기시의. 어떻게 해서 비구는 지 압니까? 뭘 아는가 하면 기시의입니다. 의는 마땅할 의자죠. 그 시기, 그때의 마땅함을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적절한 때가 되겠죠. 그 적절한 때를 수행자가 수행자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됐죠. 어시, 차, 어시, 비구, 지기 시절, 가수, 관지, 연수관, 가수, 지시, 연수지. 어떻게 그 적절한 때를 아냐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여기서도 그 지와 관을 닦는 문제가 나타나 있거든요. 그 이와 같이 뭐 여기에 이렇게 되겠지만요. 여기에 비구는 이렇게 또는 수행자는 그 그 시절 그러한 때를 압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게 보니까 이렇게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여기 정도가 좋겠습니다. 이다 빅구라고 하는 보통 그 나오는 니까야의 대목 그렇게 보는 게 좋겠네요. 제가 여기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여기 수행자는 그러한 때를 안다. 내용 보시면요. 가수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조동사죠.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을 끌 수 있겠다. 관을 닦아야겠다.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가수, 관시, 어, 위파사나를 닦아야 하겠다라고 할 때는 곧바로 수관, 관을 닦고 또 지를 닦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를 닦아야 할 때는 또 곧바로 지를 닦는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풀어놓았듯이 살펴본 관찰 명상을 닦아야 할 때는 곧바로 이 살펴본 관찰 명상을 닦고 그침 몰입 명상 지를 닦아야 할 때는 곧바로 또 지를 닦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되는 말은 이거죠. 기시의가 되죠. 기시의.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 탐욕의 문제, 아까 첫 번째 나왔듯이 탐욕의 문제, 정서의 문제, 그 마음의 어떤 그 동요나 흔들림, 이런 어떤 어긋남, 이런 문제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사마타 지수행이 적절하고, 그 다음 뭔가 대상의 움직임, 대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또는 대상의 어떤 규칙성, 현상에서 보이는 그런 규칙성을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뭡니까? 관을 닦아나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영역의 차이점을 인지하면서 어느 것이 처음부터 뭔가가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전제된 것이 아니고 그 적절한 때를 알아서 지나 관을 적절하게 닦아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증일암경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와 관의 정의와 지와 관을 차례대로 닦아나가고 또 지와 관을 균등하게 닦아나간다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그 명상의 여러 가지 그 사티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념처를 살펴봤고, 사선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관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목을 여기 사티와 사마타 위파사나의 관계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티는 명상 수행의 출발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엔진이다. 시작이자 마무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티를 중심으로 중심축에 두고 저 화살표가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그었잖아요. 이 말은 이제 사티가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되면서 전개된다는 그 설명을 화살표로 지금 한 겁니다. 그 사티를 중심축으로 해서 사티의 능력을 전개시켜서 이 그침 몰입형 명상으로 전개시키면은 이게 삼매 개발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으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티가 바탕이 되고 디딤돌이 되어서 이 능력을 전개시키면은 사마타 명상으로 가고 이 사마타 명상을 통해서 삼매를 개발한다는 게 불교 명상의 한 축이다 이 뜻이 되겠죠. 또 하나는 사티가 또 바탕이 되어서 이제 살펴본 관찰형의 명상, 곧 윗바사나 명상으로 가게 되면 이 여기로 전개되게 되면 지혜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또 하나의 축이 형성된다는 설명을 지금 이제 간단한 도식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사마타의 경우에는 요 쌈이라는 게 그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집중 이렇게 집중형 명상이다라고 많이 하지만요. 어, 저는 대신에 이제 그침이라고 하는 뜻을 조금 고려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도가 있어가지고요. 그침 몰입형이라고 하는 명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또 하나, 그 다음에 위파사라는 여기 빠스죠. 보다죠. 분리, 나누어서 보는 것, 보기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봄과 관찰형의 명상이다. 이게 정서적 문제를 뭡니까 출발점으로 해서 어, 향상 통해서 삼매의 개발로 이어지고 이건 무지의 측면을 문제점으로 출발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지혜의 개발로 연결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티의 뜻을 처음에는 가장 기초적인 뜻은 잊지 않기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주의력으로 풀었었고요. 주의력의 지속과 발휘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특히 주의력의 지속과 발휘라고 하는 말을 썼던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사마타 측면의 사마타 명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축과 그 다음에 관찰, 위파사나 명상으로 지속되는 하나의 축, 이 두 개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주의력 불러일으키기로 그치는 게 아니고 쌓기의 뜻은
주의력의 지속과 발휘에도 계속해서 관계된다는 것을 지난번 그 사선정의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면 사티와 사마타 위파사나의 구조를,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이 지금까지 이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 삼매까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사실 좀 안 드렸죠. 지혜는 물론 처음에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그 자바암경의 첫 번째 그 무상경에서 어, 이미 그 지혜의 내용들이 나왔지만 그런 불교적 의미 말고 지혜가 과연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과연 뭐냐, 어떤 것을 지혜라고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제가자들에게 많이 요청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이 지혜를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많이들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아비달마에 가서 그러니까 택법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현상을 잘 구별해내는 능력, 뭐 이런 것들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지혜의 영역을 과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어,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몽고메리 장군, 그러니까 제2차 대전의 그 영국의 장군, 영웅이죠. 이가 쓴 책 중에 세계 전쟁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전쟁사는 몽고메리 장군이 이제 노년에 은퇴를 해서 그 젊은 그 하버드대를 다니는 그 젊은 그 역사가들, 청년들을 어, 모셔가지고 그들의 연구 역량을 빌어서 또 자신의 전쟁 경험과 그 하고 싶은 여러 가지 그 안목들을 이제 풀어낸 거죠.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아주 큰 저서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챕터에 몽고메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What is general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떤 것이 과연 장군이냐? 어떤 장군을 위대하다고 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장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덕목들을 열거해요. 용기냐? 뛰어난 안목이냐? 어, 부하들을 이끌어내는 어떤 리더십이냐? 뭐 전략 전술의 대가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덕목들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리는 말이 이렇게 씁니다. 판단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판단력. 그러니까 장군이 갖춰야 될 덕목은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전쟁에서 일어난 변수들을 그때그때 상황에 아주 그 미묘한 차이들이 많이 있겠죠. 군사의 수부터 무기, 식량, 그다음에 지형지물, 뭐 날씨, 여러 가지 또 정치적 어떤 상황들,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야말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군이라면은 위대한 장군이라면 그런 변수들, 그리고 온갖 지식과 정보들 속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 어떤 정보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느냐, 어떤 지식과 정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능력. 이것을 몽고메리는 장군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때 좀 터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판단력,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물론 지혜 역시 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알미란 거는 지식과 정보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지식 중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냐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지혜다. 이렇게 그때 저는 그 책의 도움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경전을 읽다 보게 되면 무상이다, 고다, 무하다, 아까 나왔던 욕망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마다 정해져 있는 지식만 가지고 정해져 있는 정보나 경험만 가지고는 그래서 대처하고 할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공부의 내용 중에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닦는 훈련 역시 필요하지만 지혜를 닦는 훈련이라는 것은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이런 내용이죠. 수많은 그 상황들을 경험을 해야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떤 규칙성을 현상 속에서 규칙성을 발견해서 어떤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서 이 상황에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인가 를 그 길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적 이야기이면서 곧바로 이건 지혜를 말하는 내용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혜라는 문제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선정의 용어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때까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선이라는 말, 요건, 산스크리트의 디아나, 자나라는 이제 발음을 옮긴 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 사전에 따르면은 뭐 생각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또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다. 아니면 그대로 한번 설명드린 대로 콜투 마인드죠. 마음을 그대로 부르는 거죠. 예, 어떻게,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그 뭡니까? 그 안부를 또는 그 위치를 또는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그런 연습이 바로 선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발음을 옮긴 그러니까 디아나 자나라는 말을 발음을 옮기면 선 또는 선나 이렇게 되고요. 뜻을 옮기면 정려, 고요하게 생각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유수, 생각의 닦음. 그러니까 곧 생각을 닦는 것이 바로 선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정은 삼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사마디라고 하는 원어에서 나왔죠. 요거는 접두어가 두 개입니다. 쌈이라는 말이 이제 함께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아라는 말이 방향을 가리키는 접두어죠. 그래서 어디로 뭐뭐를 향하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라고 하는 이 표시는 동사 어근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다라는 말이 이제 놓다 두다거든요. 이걸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푼다면요. 글자 그대로 푼다면 이 마음이 그야말로 이렇게 대상으로 막 여러 가지로 향하려고 하는 말을 함께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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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 방향으로 향하도록 두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을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한쪽 방향, 한 곳, 한 대상, 한 점, 여기로 향하도록 두는 것.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대강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상에 마음을 두는 것. 그게 가장 그 일상적인 의미가 되죠. 물론 명상 수행의 가장 깊은 곳, 심화된 곳으로 온전한 집중과 온전한 몰입을 우리는 그 결과물을 여기 나오듯이 어,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몰입된 상태를 삼매라고 하지만요. 일상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제가 여기서 한번 정리해 봤듯이요. 여러 가지 대상으로 향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을 거두어 하나의 대상으로 향하도록 모아두는 행위. 예, 이렇게 이제 삼매의 일상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음으로 옮기면 삼매가 되고요. 또는 사마디니까 삼마제 혹은 삼마지 이렇게 이제 풀 수가 있겠고 또 이 정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은 안정, 평정, 집중시키다 등으로 해서 정자를 삼매의 동의어로 이제 쓰고 있죠. 근데 하나
일상적 의미로 본다면 결정하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의 의미로. 그러니까 마음이 여기저기 막 흐트러지거나 이럴까 저럴까, 이게 이제 의심의 문제점이죠.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할 때는 마음의 힘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할 때, 물론 이것도 이제 부정적 의미도 물론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 결정이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 에너지를 고려하면 역시 안정, 평정, 집중이라는 말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등지입니다. 등지. 등지는 등자가 우리가 같다고 할 때 등급이라는 말 할 때 등자를 쓰죠. 그래서 같을 등자. 그 같은 것을 지속시킨다. 그래서 한결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등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한결 같은 상태로 유지하는 것. 그래서 안정, 평정, 집중의 의미가 되게 되면 이것만이 어떤 명상의 방법의 전부가 아니고요. 등지를 일상적 의미로 곧 일터에서 바로 명상의 에너지를 가동시킨다고 한다면 이 등지의 의미, 마음을 한결같이 유지한다는 측면, 이것도 지난번에 일심이라고 하는 말 뜻을 설명드릴 때 좀 고려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선정이란 말과 삼매라는 말과 사티, 사마타, 위파사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이런 것도 하나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짐작하시겠지만 철학과에서 불교를 공부를 했고요. 또 그것도 명상을 경전에 나오는 명상을 주로 이제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명상의 어떤 그 기능과 역할과 이 긍정적 측면을 어떻게 보편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보통의 생각들에서 삼매다, 그다음에 선정이다, 이런 등등등 해서 그 집중을 마치 그 명상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조금 성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그 집중이라고 하는 말이 물론 중요하죠. 명상의 분명한 한 부분이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쪽의 내용들이 그대로 바로 들어가죠. 근데 과연 이것만 전부냐? 또 여기서 물론 조금 고려할, 좀 조심할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어, 지금 청년들의 경우에 물론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게임 있잖아요, 게임. 게임을 할 때 그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몰입 잘 하잖아요. 집중 잘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할 때에도 그 집중이 이루어지고 그 집중을 통해서 거의 삼매 경지까지 뭐 몇 시간 동안 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그 집중하는 능력하고 명상을 하면서 그야말로 삼매를 얻는다고 할 때 과연 이 둘의 다른 것이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들을 조금 겪어봤었는데요. 제가 정리한 거는 이렇습니다. 게임에서 오는 그 집중과 이 에너지, 집중의 에너지와 명상에서 추구하는 집중의 에너지는 차이가 없다. 똑같다. 모습으로는 똑같다. 그러니 그 삶의 집중의 에너지를 왜, 왜 그 집중의 에너지를 발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그 동기가 그리고 결과가 그것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 정리를 해봤죠. 그러니 어, 똑같은 집중을 이루어 모습은 똑같지만
게임을 통해서 얻는 것은 뭡니까? 뭔가를 짓고 죽이고 부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얻는 맛이 이제 있죠. 물론 삼매의 경우에는 어, 좀 다르죠. 그런 측면에서 이 게임과 명상의 것이 겉모습으로는 집중물이라고 하는 형태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명상 안으로만, 집중으로만 이것을 집중을 한다가 그 자체가 성이나 목표나 전부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풀게 되면 바로 우리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이 이게 몰입 쪽이든 몰입 쪽이든 산맥 관찰형이든 간에요. 살펴본 관찰형이든 간에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통 그 일상에서 일터에서 집중이라거나 관찰이라고 하는 그 행위가 물론 명상의 한 형태지만요. 조금 더 이런 생각이 왜 일어났을까? 그, 그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을 끌고 나가는 그 동력 있죠. 아까 나왔던 그 행위라고 하는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이 무언가인가에 대해서 그 동기나 그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나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원인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살펴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그 일터에서 또 일상에서 명심하고 있는 거는 이 어떤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생각이 지금 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생각이 왜 이쪽으로 가고 있을까에 대한 이 원인이 뭐지? 이 발판이 뭐지? 이유가 뭐지? 이 동기가 뭐지? 이 동력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등등등을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가 평소에 이 명상을 조금 더 보편성을 입히려고 한다면은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모습으로만 집중의 형태나 이런 것에 너무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도 이 그 아함경을 또 이 컴퓨터 이 화면으로 처음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뭐 1주차에서도 이미 좀 드러났듯이 많이 좀 버벅거리기도 했고 좀 실수도 잦았고요. 또 오늘도 그랬지만은 중간에 이 설명하다 보게 되면 또 말이 또 꼬이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점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나름대로 이제 처음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아함경 자체를 한 10주 동안 강의해 본 것도 사실은 처음입니다.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읽기에도 바빴고 또 정리를 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 가지 좀 생각도 왔다 갔다 했는데 나름대로 또 여러분들께서 밤늦은 시간에 꼬박꼬박 또 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나름대로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좀 준비를 하고 또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도움이 되었다면 저로서는 참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주간의 강의를 오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